안녕하세요. 품질관리 기술사 윤성수입니다. 또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품질이 정말 좋은가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남기게 되었고요. 산업공학과 다니시는 분들이 앞으로 뭐 진로나 이런 쪽에서도 봤을 때도 뭐 조금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남겼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 그 품질에 대한 정의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품질의 정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 제품이나 서비스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고객의 요구와 기대와 요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는가를 나타내는 정도고요. 이거를 줄여서 얘기하면 요구의 적합성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준 스펙을 그냥 얼마나 잘 만족하고 있냐, 요 정도를 우리는 품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품 품질을 보면요, 제품 품질은 좋습니다. 어, 오랜 기간 동안 꽤 긴 시간을 우리나라는 그런 제품 품질이 좋다는 게 증명이 돼서 뭐 LG 하면은 가전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고 휴대폰 또 삼성, 갤럭시 잘 나가죠. 전 세계에서.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유럽의 뭐 되게 뭐 전통적인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도 있고 일본도 있곤 하지만 그래도 현대자동차 하면 그래도 세계에서 좀 많이 알아주고 그다음 이제 KGM도 뭐 영국 뭐 이런 데서 알아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 품질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품질이 좋은가에 대해선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산업공학도 같은 경우는 한번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어, 요 일본 사람이죠. 다구치 게니치 박사 또는 우리는 다구치 박사라고도 해요. 이 다구치 박사는 그 품질에 대한 개념을 전통적인 개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품이 규격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거를 평가하는 것,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당연한 거고, 제품이 출하된 이후에 사회에 끼치는 총 손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저도 이 기술사 시험 볼 때까지만 해도 이걸 외우기에 급급했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그냥 깊게 이해하진 못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좀 이해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고객의 요구사항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한치라는 이 고객의 요구사항이 있고 상한치라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회색으로 된 분포를 보면 분포가 이게 산포가 크다 보니까 이 스펙을 벗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버려야 되죠. 그죠? 이건 선별해서 버리고 이 안에 있는 것만 그 고객한테 인도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요 스펙의 근처에 있는 애들은 이 가운데에 있는 애들보다 상대적으로 수명도 70%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70% 미만 이하인 경우가 많다는 그 통계도 있었고요. 그리고 측정 오차에서 사실은 불량인데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발생되는 제품 문제로 인해서, 어, 실제로 생산을 못하거나 아니면 사용을 못하고, 쉬어야 되고, 또 그걸 AS 받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재구매를 해야 되고, 또 폐기를 해야 되고, 이런 낭비로 인한 손실들이 많이 발생돼요. 이제 이런 손실을, 어, 말한 겁니다. 이분은. 근데 이 초록색을 보시면 산포가 되게 적죠. 산포가 좁다 보니까 스펙을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펙을 벗어나는 게 없고, 규격을 당연히 만족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평균치, 고객이 원래 얘기했던 그 표준값, 표준값을 최대한 하는 제품들만 나가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제품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도록 어, 그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쓸 수가 있다. 뭐 전구를 사도 뭐 원래 100시간이 켜져야 된다. 그럼 100시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시간 이 정도 차이가 있다 하면 얘네들은 여기 회색 분포에 있는 애들은 뭐 50시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막 차이가 크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보니까 이 다구치 박사는 품질 관리,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품질, 경영에 대한 품질 관점에서의 품질을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 보면은 우리나라는 개발할 때 이렇게 통계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나름 회사를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요. 중견회사 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는 게 좀 특이할 정도로 거의 없고요. 그나마 대기업에 좀 잘 돼 있는 대기업만 가면 그나마 있고요. 거의 1차 벤더급의 대기업에서도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했어요. 개발 단계에서. 어, 그러니까 막 흉내를 내는 정도만 있지, 이거 제대로 하는 것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어, 그래서 현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이 관점, 다구치 박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품질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좋아 보이지 않고 그냥 스펙 안에 있는 것만 잘 납품하고 있다. 옛날에 중국산처럼 막 이렇게 벗어나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거는 아직도 옛날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말이 뭐, 틀린지는, 맞는지는 실제 다니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말. 예, 제 말을 알 겁니다. 대부분 이 엉망으로 개발을 해놓고, 뒤에 가서 품질부서라는 걸 하나 그냥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될 품질부서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이거 선별시키죠, 선별. 어, 말은 검사하고, 실제는 선별시켜서 양품만 나가게끔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데에 취업하지 말라고 한번 조언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23년도부터 고용노동부죠.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품질관이라는 직종을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래갖고 많은 지원이 끊기고 관심이 많이 부족해진 상태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그러니까 아마 제품의 관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선 제품은 좋으니까 품질 관리가 뭐 잘 되고 있다. 품질이 좋다. 이런 건 이제 별로 공부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산업과학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진로를 하실 때, 음, 뭐, 만약에 제가 뭐, 그, 혹시나 뭐 도움 될지 모르지만 조언을 드리자면, 이렇게 개발하는 데 많이 참여를 하셔서 그 제품 품질을 올리면 회사에서는 우선 돈이 되는 일을 하니까 추후에 능력도 인정받고 승진하는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보면 뭐 임원이 되시면 그때가 정말 제대로 된 QM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QM에 대한 개념을 잘 갖고 뭐 대기업에는 QM이라는 일을 하는 어, 그 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이만 뭐 많이 부족하지만 한번 품질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진로에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